안녕하세요. 전기이론의 조은비입니다. 오늘은 2강, 전기장과 전위에 대해서 배워보는 날입니다. 전기장과 전위는 전기이론에서 중요한 핵심 파트를 맡고 있고, 특히 수식이나 계산이 많이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할 수 있다, 별거 아니다 라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하나씩 살펴보다 보면 어느샌가 전기장과 전위에 대해서 완벽 마스터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유전율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전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유전 분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유전 분극이라는 건 중성이었던 유전체에 전기장을 가했을 때 지금 보는 그림과 같이 전기적으로 극성을 가진 분극들이 정렬을 하게 되면서 전기적인 성질을 띠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유전체 내에서는 가해진 전기장의 반대 방향으로 분극 현상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유전체 내의 전기장의 세기가 작아지게 되면서 그때 그 비율을 유전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전체 내의 전기장의 세기가 작아지는 비율을 유전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전율이 클수록 유전 분극 현상이 강하게 일어났음을 의미하고요. 또 매질이 저장할 수 있는 전하량 또한 크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유전 분극에 대한 식을 몇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전율은 이렇게 W, 알파벳 W를 살짝 90도로 회전해 놓은 것처럼 생겼고요. E랑 비슷하지만 좀 더 동글동글하게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이 문자를 읽을 때는 입실론이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유전율 입실론은 입실론 0 곱하기 입실론 S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입실론 S는 진공에서의 유전율을 의미합니다. 진공에서의 유전율 입실론 0 값은 정해져 있습니다. 36 파이분의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제곱, 다른 말로는 8.85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제곱이다 라고 값이 정해져 있고, 단위는 캐럿/퍼 미터를 사용합니다. 입실론 S는 비유전율 값을 말합니다. 비유전율 값이라는 건 진공에서의 유전율을 기준으로 했을 때 물질마다 가지고 있는 상대적인 비율을 말하고 있습니다. 공기, 종이, 고무, 다양한 물질에서 유전율이 지금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전기장과 전위에서 중요한 법칙입니다. 쿨롱의 법칙. 꼭 알아야 합니다. 시험에서 단골 문제로 나올 뿐만 아니라 뒤에 자기장 파트에서도 이 쿨롱의 법칙이 거의 유사한 공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파트에서 쿨롱의 법칙은 꼭 기억을 하고 암기도 되어 있어야 합니다. 쿨롱의 법칙을 한번 살펴보면 일단 같은 종류의 전하에서는 반발력 또는 청력이 작용하고 서로 다른 종류의 전하 사이에서는 인력이 작용한다는 것인데, 그때 그 크기를 계산하는 법칙이 쿨롱의 법칙입니다. 두 점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세기, 즉 정전기력은 F는 4파이 입실론분의 1 곱하기 R제곱의 Q1, Q2다 라고 쓸 수 있고요. 우리 앞에서 입실론을 입실론 0 곱하기 입실론 S라고 했기 때문에 4파이 입실론 0 곱하기 입실론 S분의 1 곱하기 R제곱분의 Q1, Q2 단위는 뉴턴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진공 또는 공기 중에서 쿨롱의 법칙을 계산하는 문제가 아주 자주 나옵니다. 딱히 비유전율 값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 문제에서는 대부분 다 진공 또는 공기 중에서라는 조건을 이미 전제로 한 문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줘야 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쿨롱 상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면, 이 쿨롱 상수는 R제곱분의 Q1, Q2 앞에 있는 지금 4파이 입실론 또는 4파이 입실론 0, 입실론 S분의 1, 요 값을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정리해보자면 4파이 입실론분의 1, 다른 말로
4파이 입실론 S, 제로 입실론 S분의 1은 진공 또는 공기 중에서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일단 입실론 제로는 정해져 있는 값이었기 때문에 36파이분의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제곱이었고 진공 또는 공기에서는 곱하기 1, 입실론 S가 1 또는 1에 유사한 값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결국에는 9 곱하기 10의 9제곱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를 다시 한번 정전기력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F는 9 곱하기 10의 9제곱에 R제곱 Q1, Q2다. 단위는 뉴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공식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뒤에 문제를 풀 수 있으므로 여러분들 손으로도 한번 써보고 입으로도 말해보면서 반드시 암기 바랍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핵심 유형 2번 문제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공기 중에서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서 입실론 S 값이 거의 1과 유사하기 때문에 문제에서는 1이다 라고 풀어놓겠습니다. 전하가 2개가 주어져 있고 전하 사이의 거리, 즉 R값이 2m다 라고 되어 있네요. 이때 작용하는 힘, 정전기력 얼마냐, 쿨롱의 법칙을 이용해서 계산해라 라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9 곱하기 10의 9제곱에 R제곱분의 1, R제곱분의 Q1, Q2다 라고 해놓고 하나씩 값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R값에 2, Q1 값에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제곱, 또 Q2 값에는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제곱 이렇게 두고 계산을 해보면 10 앞에 있는 숫자들만 따로 계산을 해주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편하겠습니다. 즉 9, 3, 8, 2의 제곱을 따로 빼서 9 곱하기 3 곱하기 8 나누기 4. 다음 뒤에 있는 부분을 또 따로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10의 9제곱, 10의 마이너스 5제곱, 10의 마이너스 5제곱. 즉 10의 9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계산을 해보면 여기는 지금 2만 남고 9 곱하기 6이기 때문에 54. 10의 마이너스 1제곱 5.4라고 답이 나오겠네요. 단위는 뉴턴입니다. 답이 2번.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풀 수가 있겠네요. 즉 쿨롱의 법칙 공식을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주고 간다. 명심해주길 바랍니다. 전기장과 전위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볼까요? 전기장이라는 건 전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슨 장이라고 하면 공간을 말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시장, 운동장, 광장 할 때 그 장들이 공간을 의미하듯이 전기장 또한 전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기장의 세기는 E, 알파벳 대문자로 E라고 써주고요. 단위는 볼트 퍼 미터 또는 쿨롱, 뉴턴 퍼 쿨롱 두 가지를 모두 사용합니다. 시험에서 전기장의 세기 단위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두 가지 꼭 기억해 주어야 합니다. E의 전기장에서 Q의 전하가 있을 때 받는 힘은 얼마냐라고 되어 있네요. 공식 외우고 가겠습니다. F는 Q 곱하기 E다. 그러니까 E라는 전기장에서 Q가 한 2를 말하기 때문에 이 두 값을 곱해서 계산을 해주면 되겠고 단위는 마찬가지로 뉴턴을 사용합니다. 다음 동그라미 리을을 한번 보자면 Q 전하에서 임의의 거리만큼 떨어진 점에 작용하는 전기장의 세기라고 나와 있네요. 자, 요걸 계산을 하기 위해 우리 앞에서 했던 지금 F는 QE라는 공식을 살짝 변형을 해보겠습니다. E는 Q분의 F다 라고 써주면 E는 Q분의 F다. 자, 그리고 F 값을 우리가 앞에서 쿨롱의 법칙에서 했던 거 기억나나요? 자,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볼까요? F는 4파이 입실론분의 1 곱하기 R제곱의 Q1, Q2 였습니다. 이거 쿨롱의 법칙이었죠? 요 F값 그대로 리을로 가져가게 보겠습니다. 리을로 가져가게 되면 지금 Q가 하나씩 없어지기 때문에 여기 Q 하나씩 없어진다고 생각했을 때
지금 4파이 입실론분의 1 곱하기 r제곱에 두 개였던 q가 하나만 남는 거죠. q가 하나 나눠져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작성이 가능하고 이 입실론 값도 4파이 입실론 제로에 입실론 s분의 1 r제곱의 q다 라고까지 정리할 수 있겠네요. 단위는 볼트 퍼 미터를 써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디귿에 있는 이 공식에 의해서 쿨롱의 법칙과 합쳐졌을 때 지금 리을 공식이 나오는 것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본 것입니다. 그러면 진공 또는 공기 중에서의 전기장의 세기도 우리 같이 구해볼 수 있겠죠? 진공 또는 공기 중에서 쿨롱 상수가 9 곱하기 10의 9제곱이었기 때문에 뒤에는 r제곱의 q만 남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단위까지 써주면 우리 진공에서의 전기장 세기도 같이 구해볼 수 있겠네요. 전기력 선수와 전속을 많이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문제에서 전기력 선수와 전속을 비교하는 문제도 직접적으로 나온 기출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을 계기로 꼭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전체, 또 다른 말로 매질에 관련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만 기억을 해주면 나머지가 헷갈리지가 않습니다. 유전체와 관련이 있는 거 지금 전기력 선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공식에 유전율 값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유전율 입실론분의 Q 단위는 개를 사용합니다. 이 매질에 따라서 전기력 선수를 다르게 측정을 하는 것이 지금 전기력 선수가 되는 것이고요. 전속은 유전율이나 물체에 상관없이 이 매질에 상관없이 Q 값을 전속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전속 프사이는 Q다 라고 쓸 수가 있고 단위는 이 전하량에 맞춰서 쿨롱을 사용합니다. 지금 방금 사용한 기호는 프사이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영어로 이렇게 PSI로 쓰거든요. 프사이는 Q, 단위는 쿨롱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가끔 질문에서 어떻게 문제를 내냐면 전기력 선수는 전속의 몇 배인가?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전기력 선수는 지금 입실론분의 Q이기 때문에 전속의 입실론분의 1배이다 라고 답이 되겠네요. 다른 말로 문제를 내보자면 전속은 전기력 선수의 몇 배인가? 그럼 그럴 때는 입실론 배이다, 유전율 배이다 라고 문제를 풀 수도 있겠고요. 어찌됐건 이 두 가지 헷갈리지 말고 반드시 기억 부탁합니다. 다음 이어서 전속 밀도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속 밀도에서 이 밀도라는 말 여러분들 어떤 뜻이죠? 부피분의 질량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2차원으로 생각했을 때는 면적분의 개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구 밀도다 라고 하면 단면적, 지역의 면적분의 인구 수인 것처럼 어떤 단면적분의 개수를 의미하는 것이죠. 즉 전속 밀도도 마찬가지로 전속 밀도라고 하면 단면적분의 전속이 얼마 있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전속 밀도의 기호 문자는 D를 사용하고요. 분모 자리에는 단면적 S가 들어가고 분자 자리에는 전속 사이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다른 말로 S분의 Q를 써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써줄 수 있고 이 외에도 기억을 해줘야 하는 공식이 이 전속밀도라는 값은 유전율과 어떤 관계가 있는데 입실론 배이다 라는 공식입니다. D는 입실론 곱하기 2다. 이 공식까지 같이 기억을 해주면 문제가 훨씬 수월하게 풀리게 되겠습니다. 단위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지금 쿨롱의 단위는 앞에 써져 있는 것처럼 Q의 단위는 앞에 써져 있는 것처럼 쿨롱이 되겠습니다. 또 단면적의 단위는 보통 미터의 제곱을 많이 사용하죠. 따라서 전속 밀도의 단위는 쿨롱 퍼 미터 제곱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9. 표면 점전하를 통과하는 경우라고 지금 써져 있네요. 동그라미 6번입니다. 점전하를 아주 작은 공 또는 구라고 생각했을 때 이 점전하를 통과하는 그 전속 밀도는 얼마인가? 라고 물어보는 질문이네요. D는
그러면 이 점전하의 표면, 단면적을 알아야겠죠? 이 표면 공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수학 시간에 혹시 이거 기억이 날까요? 원의 단면적은 몇이었죠? 네, 파이 r제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9의 단면적은 얼마일까요? 9의 단면적은 4파이 r제곱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9의 단면적이 지금 4파이 r이다 라고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4파이 r제곱분의 q라고 써주면 지금 점전하에서 전속 밀도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2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2. 자, 우리 위에 있는 공식에서 D는 입실론 곱하기 E라고 했으니까 E는 반대로 얘기하면 입실론분의 D다라고 쓸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이 공식에서 이렇게 변형을 한 것입니다. 자, 이 경우에 다시 정리를 해볼까요? 4파이 입실론 r제곱분의 q라고 쓸 수가 있고 E의 단위는 볼트 미터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전위 또는 전위차를 위해서 지금 공식을 정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위가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위는 한 점에서 가지는 전기적 위치 에너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모든 물체가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높이 떨어지는 물체가 낮은 높이에서 떨어지는 물체보다 더 강하게 떨어지듯이 전기 또한 어떠한 전기적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우리 전위라고 합니다. 이 전위를 볼트의 그 V 앞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V는 E 곱하기 R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어떤 점전하가 있을 때 이 점전하에 의해서 어떤 전기력 선이 나올 것이고요.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이렇게 전하가 이동하는 경우 그때 이 이동한 거리를 R, 그다음 이동한 전기장을 E라고 하면 그때 발생한 전기적 위치 에너지, 즉 전위는 E 곱하기 R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E 곱하기 R은 위에서 했던 공식 그대로 가져가서 4파이 입실론 R제곱분의 Q 곱하기 R이기 때문에 4파이 입실론 R분의 Q다 라고 하고 단위는 볼트를 사용합니다. 전위차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전위차라는 것은 한 지점에서의 전기적 위치 에너지, 즉 전위에서 다른 지점에서의 전위를 뺀 값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Q에 의한 전기장이 있고 이 전기장에 A라는 지점과 B라는 지점이 있다고 해봅시다. A라는 지점까지의 거리를 RA, B라는 지점까지의 거리를 RB라고 해봤을 때 전하를 A에서 B까지 이동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발생된 전위차가 얼마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출발한 지점이 A, 도착한 지점이 B입니다. 따라서 출발한 지점 VA 빼기 도착한 지점 VB를 했을 때 우리 앞에서 해본 공식이 있었죠? 4파이 입실론 R분의 Q, 즉 4파이 입실론 RA분의 Q 빼기 4파이 입실론 RB분의 Q는 4파이 입실론분의 Q가 지금 서로 같은 값이 나와 있기 때문에 같은 값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일해서 써주면 4파이 입실론분의 Q의 나머지 뒤에 있는 부분은 RA분의 1 빼기 RB분의 1이라고 쓸 수가 있겠네요. 단위는 전위, 어쨌든 전위이기 때문에 볼트로 써줄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볼트 AB는 지금 나와 있는 공식처럼 4파이 입실론분의 Q 가로치고 RA분의 1 빼기 RB분의 1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핵심 요약 문제 앞에서 얘기했던 거와 같은 방식으로 풀면 되겠습니다. 지금 전속은 유전체, 매질과는 전혀 관계없는 값으로 물리량으로
풀사인은 Q다라고 쓸 수가 있고요. 전기력선 수는 N 값으로 입실론분의 Q라고 쓸 수가 있었죠. 따라서 전기력선 수는 전속의 수는 전기력선 수의 입실론 배와 같다라고 두고 풀어야겠네요. 그래서 여기 값이 지금 Q는 입실론 Q 곱하기 입실론 배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답이 1번이다 라고 간단하게 살펴보고 갈 수 있고요. 다음을 한번 살펴볼까요? 기출문제 2017년 3회의 15번 문제입니다. 비유전율 값이 지금 5라고 되어 있고 전속밀도가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제곱이 되겠네요. 그러면 비유전율 RS는 5, 전속밀도는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제곱입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2를 구하고 싶네요. 지금 입실론 값, D 값, E 값이 나와 있으니까 생각나는 공식은 D는 입실론 E다. 이 공식 생각나죠? 지금 입실론 S와 입실론 제로 따로 표현해주고 곱하기 2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입실론 제로 값 이제 외워졌을까요? 36파이분의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제곱에 입실론 S 값이 지금 5가 나와 있고 E는 아직 모르는 값이 되겠네요. 하지만 우리는 D 값을 알고 있습니다. 5 곱하기 마이너스 10의 마이너스 6제곱이었죠? 정리를 해보자면 E는 계산할 수 있는 거 계산하고 갈까요? 네, 그러면 5를 지금 서로 나눠주고 여기도 10의 마이너스 3으로 이렇게 나눠주고 계산을 해보자면 E는 36파이 곱하기 10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계산을 하면 1.13 곱하기 10의 5제곱 나오게 되겠습니다. 요거 계산하는 거 어려운 학생들은 계산기 사용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핸드폰 계산기는 안 되지만 시험장에서 반입이 가능한 그 공학용 계산기 종을 확인해보고 계산기를 미리 연습해보는 것도 여러분의 점수 향상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장에 반입 가능한 계산기가 무엇이 있는지 그 종류를 한번 살펴본 다음에 계산기로 직접 그 계산기 두드려보면서 문제를 풀어보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계산기를 두고 간 학생들은 시험 컴퓨터에 작게 계산기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계산기가 사용 가능하도록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참고해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기장과 전기력선, 전기력선과 등전이면 이렇게 나와 있네요. 전기력선 한 번씩 살펴보겠습니다. 전기력선은 양전하에서 시작해서 음전하에서 끝난다.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양전하에서는 이렇게 뻗어져 나오는 방향으로 전기력선이 구성이 되어 있지만 음전하에서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전기력선이라는 건 전기력을 눈에 보이게 쉽게 하기 위해 선으로 표시한 것인데 이때 양전하에서는 나가고 음전하에서는 들어오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전류가 플러스 극에서 출발해서 마이너스로 들어가는 거와 같은 논리로 생각하면 좀 더 기억을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니은, 전기력선의 밀도는 전개에서의 크기와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촘촘하게 전기력선이 구성되어 있는 지금 여기 안쪽 부분이 바깥쪽 지점보다는 전기장의 세기가 좀 더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기력선의 접선 방향은 그 접점에서의 전기장의 방향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접선 방향이라고 하면 말이 조금 어려워하는 학생들도 종종 있습니다. 접선 방향이라는 건 이런 곡선 부분에서 접하는 선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쉽게 생각해서 이 접선 방향이라는 말 없어도 해석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면 전기력선의 방향은 접선이란 말 빼고 생각해 볼게요. 전기력선의 방향은 접점에서의 전기장의 방향이다. 같은 말이죠. 전기력선의 지금 방향이나 전기장의 방향이 서로 같다. 그러니까 접점이라는 말 조금 이해 안 가더라도 그냥 빼고 해석해도 동일하니까 너무 쫄지 말고 한 번씩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전기력선의 등전이면에 수직으로 교차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등전이면 뒤에 나올 거니까 잠시 패스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전기력선은 서로 교차하지 않는다. 절대로 교차하지 않습니다. 뒤에 나오는 자기력선 또한 교차하지 않습니다. 전기력선이라던가 자기력선, 등전이면 이런 것들 서로 교차해서 이렇게 X자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없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고요. 마지막, 도체 내부에는 전기력선이 없으며 전기장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네요. 가끔씩 문제에서 도체 내부의 전기장의 세기가 얼마냐?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문제에 속지 말고 도체 내부에는 전기력선도 표시할 수 없고 전기장도 존재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전기장 색이 0이다 라고 체크해주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등전이면 앞에서 나왔었는데 무엇인지 다시 한번 볼게요. 등전이면이라는 건 같은 전위를 가지고 있는 점들을 모두 다 이어놓은 선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옛날에 사회 시간에 이렇게 언덕이 있을 때 같은 높이를 이렇게 지도에 등고선으로 표시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경우와 아주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등고선이 같은 높이가 되는 점을 이어놓은 것처럼 등전이면 또한 같은 전위를 가지고 있는 점들을 쭉 이어놓은 면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하나씩 보면 등전이 면을 따라 전하를 이동시킬 때 한 일은 모두 0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즉 같은 전위에서는 전하가 이동한다고 할지라도 1이 0값이다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같은 전위에서는 1이 모두 0이다. 예를 들면 평지에서 내가 물건을 들고 옮겨도 힘이 안 드는 것처럼, 그러니까 1한 값이 0인 것처럼 등전이 면에서 전하가 양쪽으로 움직인다고 해도 1은 모두 0이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또 등전이면은 전기력선과 수직으로 교차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지금 이 양전하에서 전기력선이 빠져나오고 있을 때 이 등전이면이 전기력선과 지금 수직으로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등전이면과 전기력선은 서로 수직이다. 가끔씩 이 말을 조금 바꿔서 나오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면 등전이면의 방향은 전기력선의 접선 방향과 같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면 그건 틀린 말이 되겠죠. 다음 등전이면의 간격이 좁을수록 전기장의 세기가 강하다라고 되어 있네요. 앞에서 말한 등전이선의 밀도랑 전기장 세기가 비례하듯이 그 간격도 좁을수록 전기장 세기가 강하다. 다음에 리을, 도체 내부나 표면은 모두 등전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면은 모두 같은 전위를 가지고 있다는 거 체크하고 갈게요. 등전이선의 성질로 옳은 것은 서로 교차하지 않는다. 맞는 말이죠. 다음에 밀도는 전기장의 세기를 나타낸다. 또 맞는 말이 되겠고요. 전기력선의 접선 방향은 그 접점에서의 전기장 방향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맞는 말입니다. 가끔씩 문제에서 어떻게 바꿔서 내냐면 여기 등전이면의 접선 방향은 그 접점에서의 전기장 방향이다라고 낼 때도 있어요. 여러분 이 말장난에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림으로 그려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금 양전하에서 전기력선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나가고 있는 지점에서 같은 점위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으면 등전이면이 되겠죠? 자, 이 등전이면에서 접선 방향이라는 건 이 지점을 말하겠습니다. 이 등전이면의 접선 방향은 접점에서의 전기장 방향과 지금 빨간색과 주황색이 서로 교차하는 거, 수직으로 교차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만약에 등전이면의 접선 방향은 그 접점에서의 전기장 방향이라고 하면 틀린 것이고 서로 수직이다 라고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 4번. 음전하가 아니라 양전하에서 출발해서 음전하로 끝나는 선을 우리 전전기력이라고 했었죠. 답이 4번이다 라고 되어 있겠네요. 지금까지 전기장과 정전기력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이 내용들은 워낙 자주 나오는 문제들이고 계산 문제가 특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계산하는 거 기출문제로 같이 한번 풀어보면서 꼭 확인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